대한민국은 지금 두 가지 재앙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국가를 자판기 취급하며 충동적으로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이고, 또 하나는 그 앞에서 법 기술자 흉내를 내며 역사를 외면하는 사법부입니다. 구형 20년 때리면 뭐합니까? 선고는 5년? 이런 용두사미 판결로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인 척하는 판사들의 역겨운 오만함. 오늘 정치 이야기 그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법개혁의 시작입니다. 자, 먼저 윤건영 의원님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1시간 열심히 푹 빠져서 보다가 충격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뭐 아스팔트에 잘 가다가 또랑으로 푹 꺼진 느낌? 그 또랑이 그냥 한두 자 또랑이 아니라 깊은 낭떠러지 같은 느낌? 이게 언제 끝나? 이게 맞아? 대한민국 이렇게 가도 돼?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네, 댓글창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초범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이들 꽂혀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따 양지열 변호사님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우리 주진우 기자한테 먼저 다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사실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체포방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특검에서는 5년을 구형했는데 체포방해가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나 안 가 하고 그냥 몸부림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최정의 경호처 요원들을 그랬죠. 야, 총은 잘 쏘잖아. 총은. 그리고 중화기, 미사일까지 동원해서도 야, 쏘라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내전이 아니라 정말 국가기관 간에 내란을 만들려는 그런 혐의였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양형을 따져보면 5년이 최고 형량이니까 이 부분이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양형 기준으로상 6년까지가 최고로 나와요. 6년이요? 자, 근데 6년이 아니라 이 정도는 50년 구형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최대가 6년이라는데 50년 구형. 아니, 이거는 법을 만들어야지. 새로 이게 파괴했잖아요. 네네. 아니, 미사일도 하고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가지고 순시하잖아요. 네. 야, 여기 절조망 치고 쏴버려. 오면 쏴버려. 그 얘기를 윤석열이 하고 김건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 세세한 경호처의 기록들. 1차 체포방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2차 체포방해 때는 더 심각했어. 그때 경호처 직원들이, 양심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막 고민하고 번뇌하고 회의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목소리를 윤건영 의원한테 전합니다. 그래서 그때 체포방해가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 양심의 목소리가 전해지면서 2차 체포가 가능했었어요. 평화적으로. 윤석열 때문이 아니고 그 양심의 소리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주진우 기자께서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대했던 게, 이제 양 변호사님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건 판사가 올려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특검을 10년을 구형했다고 하더라도 방금 주 기자 말씀처럼 그냥 공무집행방해가 아니에요. 내전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자기 혼자, 대통령 혼자만 살겠다고 사병화시켜서 내전을 일으키려 한 걸 고작 5년 선고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 얘기를 또 판사가 해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경호처를 사병화했다. 그러니까요. 중대범죄다. 아니, 과정은 너무 좋았는데 결론이 허망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낭떠러지 같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윤건영 의원님한테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좀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듣다가 왔는데요. 오비분들, 그러니까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오비분들은 좀 충격이죠. 같은 충격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경호처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봤고 경호처가 윤석열에게 어떻게 악용되고 사병화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양심 선언을 통해서 바뀌어갔던 건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한두 분하고 제가 한 두세 통화를 했는데 그래요. 와, 진짜 그 안에서의 실망감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하지만 법이 왜 그래요에 있어서는 우리 또 양지열 변호사님의 설명이 또 차분차분하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저보고 법적으로 설명을 하라 그러면 뭐 저 어떡하라고 지금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형식 논리는 어떠한가? 물론 그걸 또 저희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형식 논리를 알려주시죠. 논리, 저도 이걸 찬성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실망하는데, 저는 중간에 이 양형 기준을 설명하는 장면이 그 대목이 쫙 나오는 거 듣고 아, 이거 길어야 잘 나와야 5, 6년이겠구나 알았어요. 왜냐하면 더 유난히,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 재판에 있어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진짜 법조문 하나하나를 정말 기계적으로 따지고 있구나.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따진다는 게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로는 뭐냐면 정말 엄격하게 따진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 나쁜 의미로 본다면 사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게 같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추성훈이나 김동현, 이종격투기 선수가 주먹질해서 때리는 거랑 예. 제가 누구를 때리는 거랑 같은 폭행이 아니잖아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같은 폭행이라고 한 거예요. 법에 의해서는. 기계적이네요. 네, 법에 예. 의해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 19일이면 내란 우두머리죄 판결이 나와요. 판사들은 법에 대해서 재판할 때 여러 가지 범죄로 기소가 돼 있을 때 이거를 종합했었을 때 그러면 어떤 형량이 나온다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판결을 합니다. 예. 근데 사형과 무기징역에 우리 법은 아시겠지만 우리 법이 뭐 10년 나오고 5년 나오고 뭐 10년 나오고 그러면 25년이 아니라 우리 법은 뭉뚱그려서 하나를 꼽는 거거든요. 만약에 판결에서 사형이랑 무기징역이 있으면 다른 양형은 다 없어집니다. 어차피 다 사라져버려요. 예. 아예 그걸 따지질 않습니다. 미국처럼 뭐 200년, 300년 하질 않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하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쉬운 건 뭐냐면 이거는 사실 이 판결뿐만 아니라 영장을 발부할 때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서 저도 꼭 법조인이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세 분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건이 아니다. 그럼요. 예. 내란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다. 이거를 또 기계적으로 법전 들여다보면서 아 이건 그냥 특수공무집행 방해야. 아 이건 직권남용이야. 아 이건 공문서 허위공문서 작성이야. 이런 시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재판이다. 그런데 역시 그 한계를 못 벗어났어요. 특검도 마찬가지고 재판부도 마찬가지인데 김건희 특검 이렇게 보면 이게 역사상 가장 심각한 국정농단인데 자범을 만들어놨어요. 네. 대통령과 관계는 전혀 없답니다. 전혀 없답니다.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김건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누구하고도 관련이 없이 윤석열이 김용현과 그리고 군인 몇 명과 그냥 몇 명과 그냥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다. 신념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범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어떻습니까? 이게 내란 국사범인데 휴가도 가야 되지. 예 감사합니다. 어이구 본인 때문에 신속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심각하고 국민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 이 내란범의 의미를 좀 잘 읽지 못하고 국민들의 생각 염원 그래 내란 정리하고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역사를 여기에서 다시 써야 된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잘 못 읽은 것 같아요. 백대현 부장이 매우 꼼꼼하게 썼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마다 매우 세심하게 고려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국무회의 의결 더 중요한데 이런 상황은 더 경청하고 신중해야 했는데 자기가 경시했다 이런 두 가지 큰 의미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다만 오늘 판결은요 내용으로 보면 지금 기왕에 이제 주 기자님이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내용으로 보면 정말로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끔 가는 단단한 주초들 두 개를 콱 놨어요. 네, 그건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대표님 근데 국무회의 같은 경우가 그렇겠습니다. 그 전에 그거는 순전히 자기 논리를 만든 거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양 변호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보는 법 정신. 과 법관들이 보는 법정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시간 내에 들으면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정말 핫질이고 나쁜 놈이야. 죽일 놈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고 역적이야. 근데 마지막에 딱 하나 초범이니까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초범이어서 봐준다? 내란범이 초범이어서 봐준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세인 정도 돼야 돼요. 여러 번 이렇게 쿠데타도 여러 번 하고 그래야 이제 하는 거예요. 법관들의 기준에서 뭐 양형 기준을 따라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국민 보편적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초범이라는 얘기는 내란의 초범이라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긴 하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초범인 거고. 근데 이제 결국 이게 두 개가 연결돼 있다고 국민들은 보시니까. 직권남용에 대한 초범인 거고.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초범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거는 이것도 다시 한번 판사편 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팔 때 판사들도 생각보다
이게 앞뒤가 바뀐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5년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말을 끌어다 붙이는 경우들이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봐서 5년이라고 하는 경우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6년이 최대한으로 나왔으니까 10년 구형이어서 5년으로 해놓고 보니까 이제 거기다 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죠. 불리한 부분 잔뜩 써요. 그 예. 불리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1시간이었어요. 1시간. 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거의 역적이라고 정말 윤건영 의원님은. 나쁜 놈이고 예. 진짜 죄질이 정말 안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놓고 보면 10년으로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5년을 써야 되니까 그럼 뭐가 있을까? 거기 법전에 나와 있어요. 범죄 전력이 몇 번 있냐? 범죄 형 그 표에 있어요. 표에 그걸 집어 넣은 거예요. 표를 그냥. 재범 났으면요. 세계 전쟁 났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편 들은 게 2차 대전 아니라 나고. 편 들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는 거다. 예.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오늘 나 왜 불렀어? 솔직히 말해봐. 자, 초범 좋아. 초범 여기까지. 진짜. 세게 나올 줄 알고. 했으면 뭐 진짜 히틀러나 후세인 나온다니까요. 자, 나이 지금 아유 건강하다. 술 끊고 건강해졌어. 맞아요. 그건 건강해졌어. 이게 네. 무슨 참작 사유예요? 성향. 네. 성향 극우 성향. 네. 극유 태극기 성향. 네. 아니면 고기하고 폭탄주 성향. 이게 무슨 감경의 이유가 돼요. 그거요. 네. 형사소송 형법에 보면 양형사유로 뭘 판단해야 하냐면 기계적으로 나와 연행지법이 첫 글자 쓰는데 연령 그다음에 범행 직후의 경황 그다음에 주변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양형사유로 참작한다고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냥. 그냥 나이 성향 환경 다 따져봐도 가중 성향만 있는 거예요. 환경은 지금 폭탄주 환경 어떻게 할 거야? 군인 면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총쏘라고 하는 이거. 주기자님 너무 하신다. 뻔히 알면서 지금 이런다 나한테. 네, 너무 하세요 진짜. 양 변호사님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한테 논리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연우님도 슈퍼챗 써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경우는 양형에 초범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두 번 일어날 수 없고 오히려 초범이면 국가 전복을 해버려 이렇게 기본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IT 쿨 매니아님도 선고 전까지 들을 땐 100년 때릴 줄 알았어요. 먼저 주범 윤석열을 봅시다. 그에게 계엄은 무엇이었습니까? 국가의 운명이 걸린 결단이 아니라 마치 야식 배달시키듯 자판기 버튼 누르듯 저지른 충동적 도박이었습니다. 법과 절차? 그런 건 압수수색 영장 하나면 다 뚫린다고 믿었던 검사 만능주의의 망상. 그것이 바로 내란의 본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를 사유화한 철없는 오너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사법부입니다. 20년 구형해놓고 5년 선고하는 용두사미 판결. 그래놓고 판사들은 거들먹거립니다. 나는 법 전문가로서 치밀하게 계산했다. 프로페셔널한 척하는 그 태도가 정말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지금은 단순한 잡범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향후 100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 재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고민은 쏙 빼고 법전 자구 하나 따지며 기술자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판사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1심 5년을 깨고 12년씩 때리지 않았습니까? 서민 등친 범죄에는 그렇게 엄하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가 전복 세력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합니까? 5년? 장난합니까? 국민 눈치 보지 않고 법대로 했다고 자위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판결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직무유기이자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윤건영 의원님 아까 더 하신 말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이어가시면요. 아니, 나한테 계속 이야기하면 양 변호사님 너무 곤란해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그거 양 하려고 나온 것 변호사님은 같습니다. 법원의 대표가 아닙니다. 네네. 그냥 네. 설명을 해주신다. 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하더라도 잘 안 봐줘져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우리 양 변호사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체포방해 행위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판사가 법 양형표에서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대로 그냥 넣고 빼고 했다라는 건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니, 뭐 없는 죄를 더 때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있는 그대로만 해라라는 건데도 그걸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구형이 10년이었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딱 절반이 나왔다라는 거가 너무 기계적이다라고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한덕수는요, 이상민은요, 계속 이렇게 아, 없는 거를 그러니까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 네. 그걸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지금 10년이 법정형으로 최대 나와 있는데 법전으로는 법정이라는 게 법전에 적힌 거고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6년이 최고예요. 근데 나머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하고 2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럼 우리 법에서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범죄를 네. 구형을 하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범죄를 상한으로 잡아요. 그게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내란 우두머리 지금 당장 앞두고 있는 게 21일 날 한덕수 그렇죠. 지금 선고를 네.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거든요. 네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고 그리고 중형무 방조죄는 집행하고 있죠. 네. 깎을 때 절반으로 깎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형법의 유기징역의 최대 형량이 30년이에요. 30년의 절반을 딱 지금 15년으로 구형을 해놓은 거예요. 예. 물론 내부 사정은 복잡하지만 그냥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예. 이거 상한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없어요. 양형 기준이라는 건 법원에 양형 기준은 여러 가지 범죄들 같은 범죄가 수백 건이 쌓여 있을 때 이 정도를 평균으로 잡읍시다라고 대법원이 만들어 놓은 건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양형 기준이라는 게 사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판사한테 재량권이 많이 주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결을 보시고 갑자기 야, 윤석열한테도 막 한 5년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다. 네. 그거는 근데 걱정할 거 없다. 국민들이 지금 화났거든요. 이걸 또 판사들이 잘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화를 좀 더 내주셔도 됩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예. 네. 네. 오늘 윤석열 씨에게 인사쌩 하고 가버리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인사생이 아니라 5년 딱 구형하니까 가다가 땡큐 하고 인사한 거였어. 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저도요. 감사합니다. 네. 어유 땡큐 이렇게 하고 간 것 같은데. 예. 아마 1시간 동안 쫄았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다가 막판에 5년 딱 때리니까 땡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저도. 근데 사형 구형할 땐 또 웃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예측이 되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예. 둘 중에 하나는 무기인데 그건 연출된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충분히 연습하고 나온 거라고. 연습했다. 오히려 아. 사형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내가 어차피 정치범이고 서정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5년이고 정권 바뀌면 나와.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세게 하고 나는 그 절대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어.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범이에요. 윤건영 의원님 빨리 사면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간 법안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필리버스 때문에요. 지금 아. 하나하나 다 걸려있어. 오늘도 필보 예.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법 처리하고 왔는데 국힘이 필보 걸어서 하루에 하나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 그래도 언젠가는 사면법 개정안도 통과되는 거죠. 이러다가 진짜 유야무야 내란 외환범 같은 경우엔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뭐 충분히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 얘기를 떠나서 오늘 재판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윤건영 의원도 계속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렇게 권력자가 그럼요. 권력 기관을 이용해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그 죄의 잣대가 이렇게 가해져야 맞아요.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사실은 내란도 큰 죄인데 예. 이것도 버금가는 큰 죄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 구형하고 50년 선고 나올 만한 그런 범죄입니다. 사실은 법만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양 변호사님한테 여쭙고 싶은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양형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양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요. 아니 왜 나한테 그래요? 내가 아니. 백대현이야? 법률가잖아.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공무집행 방해는 공무원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민원인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네. 또는 뭐 억하심정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이 정도잖아요. 경찰이 이렇게 잡으러 오잖아요. 네. 막 손 흔들고 나안가 막 그래 네. 공무집행 방해. 파출소에서 막 깽판 치고 이런 거 이게 체포 방해야. 이제 체포. 경찰 오면 맞고. 네. 그런데 윤석열은 아니란 말이에요. 경호관들에게 총이나 칼로서 맞서 싸워라. 미사일 어디 있니? 위력 시위해. 예. 인간 방패가 돼. 야. 라고 했던 자거든요. 그럼요. 이걸 예. 공무집행 방해로 우유라는 게 맞냐? 애초에 예. 아니면 공무집행 그렇네요. 방해의 죄를 다르게 생각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저는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결정을 했다,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네네.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성훈이 때린 거하고 제가 때린 거 같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걸 똑같은 폭행이라고 본 거다. 사실 추성훈이 때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주먹으로 때렸는데 저쪽에서는 총을 쏜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폭행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저도 특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아쉬워지는 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어떤 이 출범이 같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게 아니냐. 내란이란 큰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이 그렇죠. 예. 오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계적인 판결이 안 나오고요. 또 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판사들이요. 가끔 이렇게 엄중한 재판을 맡게 되면 그것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들 아니면 어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기계적으로 흠잡히지 않으려고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이번 판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죠. 아까 이제 제가 양형기준 6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양형기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판사가, 올려쳤어야 된다. 네, 판사가 예. 자기 그 법정형이 10년이면 나 10년까지 때리겠다라고 해도 이거 대법원에서 사실 특수공무집행 다른 그런 양형기준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 비교할 수 없어요. 특수공무집행의 양형기준이 나온 실제 판례 사례를 보자. 파출소에서 지금 난동 벌였네. 그래서 술 먹고 두 사람이 난동 벌였으니까 무리를 지어서 한 거니까 같은 무리를 지은 게 경호처 직원이 무리를 지은 거 판결에 나오잖아요. 무리를 지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그게 파출소에서 두세 명 찾아가서 술 먹고 무리 지은 거랑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총잘 쏜다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윤건영 의원님도 그 사실상 내전을 선동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에 이어 내전까지 이었으면 정말 우리가 끔찍한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었던 것들인데 그 당시에 그 혐의들이 얼마나 위중하고 문제적이었는지를 좀 다시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게 얼마나 문제적인 판결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1년 전이었어요. 예, 1년 그렇네요. 전 어제 예. 윤석열이 체포됐던 그거 와. 1월 15일 날 체포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워낙 대한민국에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오래된 일처럼 보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1월 3일인가 1차 체포영장 집행 맞아요. 과정에서 경호관들이 인간 방패를 쳐요. 그리고 실제로 가족부나 이런 데들은 흉기를 차고 있었어요. 총기를. 그런 상황이어서 공수처와 경찰 인력들이 들어가다가 몇 시간 동안 그 앞에서 싸움을 하다가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랬죠. 그런 다음에 윤석열이 어떻게 했냐.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모아서 야 니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총 없어? 칼 없어? 우리 미사일 같은 것도 있잖아. 위력 시위도 하고 철조망 치고 똑바로 해 라고 하자. 김성훈이 뭐라고 하냐면 야 미친놈들이 온대 다 잡아들여라고까지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윤석열의 지인이라는 윤곽근 변호사가 경호원들 모아가지고 교육까지 시키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 다 잡아들여. 케이블카이 다 나눠주고 한 거 아닙니까? 아작을 낸다 네. 그런 단어도 썼어요. 야 우리가 뒤에서 다 변론할게. 걱정 마. 라고 했던 거예요. 상황을 보면. 그 상황에서 누군가 한 명이 우발적으로라도 한 방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네. 우리가 지금 막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지금 내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뭐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12월 3일도 그랬고 1월도 그랬고 윤석열은 국회에서 그리고 그 한남동 관제에서 이런 충돌이 유혈 충돌이 일어나길 바라고 계속해서 유도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2차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게 너무 심각해서 윤건영 의원한테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하고 예. 저한테는 전화로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것도 큰 용기였잖아요. 발포 명령 얘기하고 윤석열이 미사일 기지를 이렇게 가서 순시했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쏴서라도 그 경내에 한남동 관저 경내에 넘어오면 헬기가 온다. 그 스왓이 온다. 그 경찰청 특공대가 온다. 이럴 경우 미사일을 쏴서라도 저지시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여기는 큰일 났다는 얘기를 해줘서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고 제가 얘기했던 거죠. 사실 이 정도로 보면 이거를 그냥 체포를 막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지금 뭐 드론 사령 박정과 관련해서 이적죄를 적용해서 추가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인 그렇네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거를 유도했다라는 그런 어떤 쪽으로 보고 기소를 했다라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까지 특검이 이거 마찬가지예요. 특검도 큰 틀을 못 봐. 왜?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법조인들의 답답한 그런 예. 사고방식들인데 법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법전을 들여다보니까 법전에 있는 것만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란 구형 이번에 체포방해 관련해서 구형했지 않습니까? 예. 10년 구형했으면 5년에서 7년 나온다.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7년은 그나마 가중치를 준 거였고 예. 준 거였고 5년 나온다고 얘기했던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 법조인들은 이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했어. 예. 법조인이 아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예. 이게 만약에 그 부분도 있고 좀 얘기를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할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예. 그때 당시에 직권 남용을 가지고 체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이런 것들이 적법하냐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마지막까지도 지금 윤석열이 주장을 했어요. 지금도 얘기하고 지금도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공소기각을 노리는 거죠?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오늘 백대영 예. 부장판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논리를 다른 판사 물론 다른 재판부에서 하지만 그 논리를 부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변수가 이 부분이었는데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주면서 한 얘기가 뭐 시간 계산해야 된다 얘기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논리를 대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은 그어버리겠다고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 특검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잘 따져서 수사를 해줬으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거의 좀 소명이 됐는데 이번에 백 부장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실하게 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윤석열이란 자가 계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냥 검사가 어디 압수수색 하듯이 그냥 지 맘대로 했구나라는 게 잘 드러났던 게 그 국무회의 과정이었거든요. 국무회의라는 탈을 쓴 그냥 형식만 갖추렸던 부분들. 예. 그것이 얼마만큼 잘못됐는지를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때 당시 내란이 된다라는 게 요건이 안 갖춰졌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네. 하나가 있는 건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거의 오늘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국무회의 소집할 때 급한 일이 있어서 국가에 위급한 일이 생겼어요. 국무회의 소집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자기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서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네. 거예요. 국무회의 소집은 전 위원들한테 공이 다 가요? 소집 통보가 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판사가 지적했잖아요. 친한 사람 몇 사람 불렀다라는 의결권 식으로 방해. 의결권 방해. 그거는 명백하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신속하고 밀행성을 가진 것이 계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검사들이 수사할 때 혹시 피해자가 눈치챌지 모르니까 우리 가능한 아는 사람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수사할 거야. 압수수색하고. 이럴 때 쓰는 건데 예. 이거를 계엄했다 갖다가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확실하게 딱 못을 그 저녁에 술 그래서 먹을 때 말았죠. 폭탄주 먹을 때 나하고 친한 사람들 술 잘 먹는 사람들 흔 안 밀행성. 깨는 사람들 밀행성으로 밀행성이잖아요. 했나요? 그 생각한 흰옥기탕 보면 확실히 밀행성은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 여러분, 충동적인 방화범 윤석열과 계산기만 두드리는 기술자 사법부, 이 환장의 공범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특검은 국민의 명령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하고 사법부는 전문가 놀이를 멈추고 역사의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낸다면 다음 심판의 대상은 바로 사법부 당신들이 될 것입니다.